자, 그러면 두 번째, 정용기 정책위 의장의 발언. 천안에서 그 연석회의 했었죠. 그 국회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들 간에 그 행사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. 김정은의 야만성에 몸서리가 쳐지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그런 야만성, 불법성, 비인간성 이런 부분을 뺀다면 어떤 면에서는 김정은이가 우리 문재인 대통령보다 지도자로서 더 나은 면도 있는 것 같다. 한마디로 이제 축약을 하면 어떤 면에서 김정은이 문재인보다 낫다. 이게 이제 그 예전에 1970년에 있었던 사건인데요. 철거민입니다. 판잣집에서 하는 철거민이 이 철거 반원한테 욕을 하면서 그게 이제 사건이 됐죠. 그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그 경우에 이제 구속 기소가 됐었으니까요. 예를 들어서 거의 비슷한 발언이니까 찬양고무죄로 처벌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. 제가 문서를 하나 이제 그 확보를 했는데 2004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국가보안법 적용상에서 나타난 인권 실태라는 연구 보고서를 발간을 했습니다. 이게 민주화 실천 가족운동 협의회와 공동으로 연구 보고서를 발간을 했는데 제가 그 일부분 해당되는 부분만 발췌를 해서 프린트를 했는데요. 여기 보면 과연 정용기 정책위 의장을 처벌할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됩니다. 그걸 여러분과 공유를 하겠습니다. 정용기 정책위 의장과 발언과 가장 유사한 발언은 바로 여러분들 지금 많이 듣고 계신 그 철거민 사례예요.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판결 결과를 보니까 그 철거민은 무죄 판결 났습니다. 네. 대법원에서 무죄 석방됐어요. 1, 2심에서는 실형 선고를 받았습니다. 구속 기소돼서. 그 사례를 우선 좀 말씀을 드릴게요. 이 김모 씨라는 분인데 1970년 사건입니다. 이 김 씨가 집을 철거하는 철거 반원들을 향해서 이 김정일이보다 더한 놈이라고 발언을 하면서 반공법 4조 1항 위반으로 구속되었다. 이게 이제 찬양고무에 해당되는 겁니다. 검찰이 뭐라고 기소를 했는 거 아니? 북괴의 학정을 겪지 못한 자들에 대하여 북괴에서는 대한민국보다 나은 행정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암시하게 될 것이고 그곳에 가서 살아보겠다는 의사도 내포한 것이라 할 수 있어서 할 것이어서 반국가 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. 그래서 구속 기소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분이 구속 기소가 돼서 1심과 2심에서 찬양고무죄로 실형 선고를 받았습니다. 유죄 실형 선고를. 근데 여기까지만 보면 정용기 씨 사건도 똑같잖아요. 같은 맥락의 발언이잖아요.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이 사람이 그 무죄 석방됐어요. 대법원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그와 같은 언사를 하게 된 것이 극도로 흥분된 상태 하에서 당국의 가혹 철거에 관한 가혹한 처사를 비난함에 있어 과장된 표현을 한 데 불과한 경우에는 반공법 제4조 1항에서 말하는 북괴의 활동을 고무하는 등 그를 이롭게 하려는 범의가 있었다고는 할 수 없다. 범의라 하면 이제 범죄를 하려는 의도가 없었다. 이렇게 대법원에서는 다행히 무죄 석방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 사건만 보면 뭐 물론 구속 기소되고 1, 2심에서 이제 실형 선고를 받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무죄 석방된 그런 케이스입니다. 그런데 문제는 이 사건뿐만이 아니에요.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? 여러분 요거 그 부분 잠깐 보실까요? 같이? 이 부분인데 피고인들의 그의 가혹을 행정 대집행에 의하여 철거하려는 당국자에 대하여 김일성보다 더한 놈들이라고 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언사를 하게 된 것이 극도로 흥분된 상태 하에서 당국의 가혹 철거에 관한 가혹한 처사를 비난함에 있어서 과장된 표현을 한 데 불과하다. 그래서 대법원에서 무죄 석방한다 이랬던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 케바케라고 그러잖아요. 모든 사건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. 일반화시킬 수는 없어요. 근데 이 당시에는 이분이 굉장히 가혹하게 쫓겨나는 그런 상황, 집이 헐리고 이렇게 흥분된 상황에서 자기도 모르게 이런 과장된 표현이 나온 거다. 그 정도를 가지고 북괴의 활동을 고무찬양했다고 볼 수는 없다. 그래서 대법원에서는
결국에는 무죄 석방 판결을 했던 겁니다. 참으로 뭐 다행스럽죠, 그나마. 그런데 뭐 이 사건뿐만이 아니고요. 비슷한 케이스들이 몇 개 더 발견이 됩니다.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케이스를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. 1969년입니다. 그로부터 1년 전 일이에요. 이름도 나오네요. 구두 닦기 사건이 있고 그 한 해 전에는 요리사 사건이 있습니다. 1969년에 있었던 구두 닦기 사건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. 김쌍근 씨라는 분인데 김쌍근 씨가 이제 구두 닦기 하는 분이었고요. 파출소로 뭐 무슨 일인지 연행이 됐다고 합니다. 그래서 방범대원 등 6명이 있는 자리에서 박정희 도당 개땡땡이다. 김일성 동무를 지지한다. 김일성은 참 정치를 잘한다. 내가 이렇게 잡혀올 줄 알았다. 이렇게 말해서 북괴를 찬양했다는 이유로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돼서 징역 2년, 자격정지 2년, 집행유예 3년. 실형은 당연히 면했지만 징역 2년형을 받은 겁니다. 3년 동안 집행은 유예한 거고요. 또 비슷한 사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. 이제 그보다 1년 전에 1968년에 요리사 김종천 씨 사건인데요. 이 김종천 씨가 무슨 일로 또 파출소에 연행되자 왜 선량한 사람을 선량한 국민을 못 살게 구냐. 공화당은 공산당만도 못하다. 그 공화당은 이제 박정희의 공화당을 얘기하는 거겠죠. 공산주의가 민주주의보다 살기 좋으니까 난 북한으로 가겠다. 이렇게 말을 해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서 실형은 면했던 그런 사건입니다. 그러니까 69년에 있던 이 구두닦기 김쌍근 씨 사건, 68년에 요리사 김종천 씨 사건, 발언 맥락이 비슷하잖아요. 우리보다 북한이 낫네. 문재인보다 김정은이 낫네. 박정희보다 김일성이 낫네. 이런 발언이잖아요. 그런데 지금 많이 알려져 있는 그 철거민 사건, 그거는 결과적으로 무죄가 대법원에서 났지만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사건은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형을 받고 집행유예로 석방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. 이 사례만 보면 어떻습니까, 여러분? 정영기 정책위 의장 찬양고무 해당이 되나요? 이 60년대 후반, 70년대 초반의 사례를 그대로 갖다 대입하면 최소한 기소는 할 수 있다. 재판은 이제 받아봐야 알겠죠. 이거 국가보안법 폐지하자 또는 뭐 대폭 개정하자 할 때 반대했던 게 누굽니까? 지금 한국당이잖아요. 국가보안법 제7조입니다. 찬양고무. 국가의 존립,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 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, 이 부분 잘 안 보이시겠네요. 찬양, 고무,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 변란을 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. 이게 국가보안법상의 찬양 고무죄입니다. 네. 그러니까 딱 맞죠. 반국가 단체 또는 그 구성원을 고무하거나 선전했다. 맞죠? 자,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유감 표명을 하기는 했는데요. 왜 그렇게 즉각적으로 유감 표명을 했을까요? 본인의 과거 이력이 자꾸 드러납니다. 요새 황교안 대표가. 본인의 공안검사 이력, 군 미필 이력 이런 것들이 자꾸 드러나고 당만 보더라도 당도 지금 뭐 내란 선동이다. 이번 사건으로 찬양고무다. 이런 본인들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렀던 그런 법률 조항들을 막 들이대서 본인들이 지금 공격을 받고 있잖아요. 공수가 바뀌었잖아요, 지금. 그래서 그런 것들을 되게 당혹스러워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. 왜냐하면 황교안 대표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981년인가요? 사법시험 통과를 해서 검사 공안통이죠. 미스터 보안법이라고 할 정도로 공안통이고요. 대표적인 공안통이고 그리고 이분이 국가보안법 관련한 책도 냈었어요. 그 정도로 미스터 보안법이라고 불리던 사람입니다. 그리고 본인이 법무부 장관 시절에 통진당 해산 사건 본인이 청구하고 본인이 최후 변론하고 진두지휘 했잖아요. 그랬던 분입니다. 통합진보당을 이적단체로 규정을 해서 이 해산을 진두지휘했던 분이 바로 지금 황교안 대표죠.
최후 심판 이 통진당 해산 심판 변론 때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실까요? 자, 이 부분입니다. 급기야 100명이 넘게 모인 자리에서 이제 통합진보당 이 당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. 전쟁이 나면 폭탄을 준비해서 여기저기 터뜨리자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. 더욱 놀라웠던 것은 그 늦은 밤 100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 나타난 사람이 다름 아닌 통합진보당의 현직 국회의원이었다는 사실입니다. 그런데 최근에 그러면 한국당에서 이런 비슷한 발언이 있지 않았나요? 김무성 전 대표가 4대 강보 해체 뭐 여론 움직임 이런 거 비판하면서 4대 강보를 해체하려고 하는 다이너마이트를 뺏어서 문재인 청와대를 폭파시켜버리자 이렇게 공개석상에서 얘기를 했었죠. 그럼 이건 뭡니까? 내란죄? 내란 음모? 아, 그리고 또 본인도 있었잖아요. 본인이 전방부대 가서 군은 정부 입장하고 달라야 된다고 그렇게 그 군통수권자하고 군하고 이간질하고 그러니까 본인이 이런 거 가지고 지금 비판받고 있고 또 게다가 하필이면 군대 가서 그런 얘기 하는 바람에 어떤 얘기를 듣고 있어요? 본인은 군 미필자라는 얘기가 자꾸 또 부각되잖아요. 단마진인가요? 두드러기? 그걸로 본인은 군대도 안 갔다 와서 군 통수권자하고 군을 이간질시키는 저런 소리를 하고 있다. 내란 선동하고 있다. 음모하고 있다. 이런 비판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자기들이 계속 비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찬양고무 논란이 일고 있는 정영기 정책위 의장의 발언이 이거 좀 잠재워야 되는데 또 하나가 퍽퍽 터지고 잊을만 하면은 본인이 터트리고 옆에서 소속 의원들이 터트리고 당혹스러운 거죠. 그러니까 빨리 좀 진화를 해보려고 유감이다, 부적절했다, 뭐 이런 정도 예, 사과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뭐 정부나 여당에서 이 정윤기 의원 이 발언에 대해서 고발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. 뭐 혹시 정부나 여당에서 안 해도 또 뭐 시민단체가 고발을 할 수도 있죠. 그러면 뭐 수사를 받아야 할 수도 있고요. 근데 뭐 고발 여부를 떠나서 이런 거 가지고 사람 처벌하고 이러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국가보안법의 정당성에 대해서 크게 그렇게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. 특히나 이 찬양고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내란이라든지 내란 음모라든지 이런 거는 형법에 다 규정이 일부분 있기도 하고 중복돼서 또는 개정을 해서 거기에 넣으면 되죠. 근데 이 찬양고무 북한 김정은이가 더 낫던데 이걸 가지고 일신을 구속하고 신체의 자유를 박탈을 하는 그런 처벌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뭐 예, 동의는 안 합니다. 그래서 어쨌든 지금 만약에 고발을 당하든 안 당하든 본인이 공권력으로부터 현재 공권력으로부터 처벌을 당하지 않는다면 그 공이 그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을 했던 응? 그 막걸리 보안법 적용하던 시절에 목숨 내놓고 민주화 운동을 했던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국가보안법상에 이런 조금 어거지스러운 조항들에 의해서 본인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세상이 된 겁니다. 그러니까 적어도 이 목숨 바쳐서 민주화 운동했던 사람들의 공로니까 고마워할 줄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. 최소한.